하이힐, 핸드백, 우산, 하이, 핸드폰, 우산, 핸드백, 손 후려쳐야지. 20대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강도를 만났을 때 이용하겠다는 방어도구 1위는 바로 핸드백이었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강도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어떤 도구를 이용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넘버원 양은 혼자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수상한 발걸음. 넘버원 양은 이상한 기분에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기? 넘버원 양을 지켜보는 낯선 남자. 네, 술 너무 많이 먹지 마. 넘버원 양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넘버원 양. 아무것도 모르는 넘버원 양은 낯선 남자가 숨어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넘버원 양 앞에 나타난 강도. 넘버원 양은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오묘한 미소를 띠며 넘버원 양을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강도의 발걸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서만 있을 순 없습니다. 넘버원 양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용해 강도를 가격하고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합니다. 과연 어떤 물건을 이용해 방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1번 하이힐 굽으로 발등을 밟는다. 2번 휴대전화기의 안테나로 찌른다. 3번 휴대용 우산으로 때린다. 4번 핸드백으로 때린다. 선택. Are you okay? 자, 늦은 밤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난 넘버원 양인데요. 과연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강도를 방어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정답을 눌러 주십시오. 4, 3, 2, 1. 1번, 3번. 김성원 씨만 3번을 누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1번을 누르셨습니다. 휴대용 우산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나야 가진 게 많으니까 사용하면 되지만 예, 이 여성분들은? 지금 여성분 경우에는 무슨 방어라는 게 뭐 어떻게 무의미하다. 뭐 좀 뭐 운동을 했다든지 하면 우산 같은 거 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 하다가 뭐 도망가든지 해야지 뭐 발로 밟고 뭐 하고 이 방법이 아니, 그 외에는 그럼 무의미하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호루라기 같은 거라든지 막 알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기는 좀... 다들 상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핸드백이나 뭐 휴대용 우산 같은 경우는. 근데 구두는 아무래도 하체니까 밤이 어두운 상태에서 상체는 노출이 돼 있으니까 밑에 아랫발을 이용해서 발 그 구두 하이 발로 이렇게 차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김종서 씨. 근데 보통 강도들은 운동화를 신어요. 네, 구두 안 신고 운동화 신고 네, 그 커버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이힐이 왜 좋냐면 그 하중을 몸 전체를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넓은 굽이라면 효과가 없는데 이 굽이 좁으면은 더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요. 큰일 그래서 나지 그게 뭐. 우리 김종서 형사님 드디어 예. 이제 범인들은 구두를 신지 않고 운동화를 신는다. 왜냐? 빨리 뛰어야 되기,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과학수사대. 우리 서지영 씨. 또 핸드백 같은 경우에는 강도 남자가 아무래도 여자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더 세잖아요. 이렇게 휘두르다 보면 이렇게 잡혀서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로 밟는 게 자다가 밟는 게 제일이야. 네 가지 방법 중에서는 자, 일단 8분 모두 수화기를 들어주시고요. 동시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3번. 자, 홍영사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수학을 들어주시고요. 8분들 과연 야. 어느 몇 번이 정답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정답! 자, 강도를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난 넘버원 양.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위기 상황. 넘버원 양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용해 강도를 가격하고 그 틈을 타 도망가려 합니다. 어떤 물건으로 강도를 가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작진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는 인체 모형 더미를 이용한 충격 실험입니다. 넘버원 양이 각각의 물건을 이용해 더미의 동그라미 쳐진 곳을 가격하면 가슴에 부착된 센서가 그 물체의 가속도를 알려줍니다. 숫자가 클수록 충격 에너지가 커집니다. 과연 어떤 물건을 이용했을 때 충격 에너지가 가장 크게 나올까요? 원양. 예. 먼저 핸드백입니다. 있는 힘껏 때리는 넘버원. 여러분들 충격량은 얼마일까요? 유념하셔야 될 것은요. 넘버원 2.7G, 양이랑 1.5 여러분들이랑 뭐 킬로그램 정도의 똑같다고 힘입니다. 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긴 이번엔 해요. 휴대전화기입니다. 사정없이 휴대전화기 안테나로 찌릅니다. 휴대전화기로 찌른 경우 흉부 가속도는 1.1G, 0.5kg 정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휴대용 우산은 어떨까요? 우산으로 있는 힘껏 더미의 가슴을 때립니다. 우산으로 때린 경우는 4G, 2kg 정도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힐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이힐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거의 뭐 유단자네요. 하이힐 유단자. 구의 위력은 5.5G, 3kg 정도의 힘입니다.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20대 여성 2명이 같은 방식으로 4가지 도구를 이용해 실험해봤습니다. 과연 이 2명의 여성은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을까요? 실험 결과 핸드백으로 때린 경우에는 평균 저렇게 2.3G, 때리는 건 앙탈이죠, 사실. 휴대전화기로 찌른 경우는 평균 백으로 저렇게 가슴 1.6G, 때리면 저건 휴대용 우산으로 때렸을 때는 평균 4.7G, 하이힐 굽으로 쳤을 때는 평균 5.8G로 충격 에너지가 가장 큰 하이힐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도구로 나타났습니다. 측정한 결과 하이힐에서 가장 높은 충격 에너지 양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이힐의 날카로운 굽과 그리고 하이힐로 가격할 때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해서 전체 운동 에너지 양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도구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맨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특공 무술. 특공 무술 전문가와 함께 4가지 도구 이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다 저러분처럼 강도가 앞에 있을 때 가방 이용법입니다. 먼저 무릎으로 상대의 급소를 찹니다. 무조건 낭심이죠 일단. 강도가 당황하면 그 틈을 타 앞면을 가방으로 가격합니다. 뒤에서 접근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뒷발로 강도의 발등을 힘껏 밟고 저 친구는 잘하는 친구잖아요. 재빨리 몸을 돌려 가방으로 앞면을 가격합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엔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처법입니다. 먼저 안테나를 이용해 등을 있는 힘껏 찌르십시오. 그리고 무릎으로 강도의 급소를 올려찹니다. 안테나에 또 이상한 찌르고 거 꽂고 다니시는 분들 올려치고 계시겠는데요. 밀어내고 또. 재빨리 도망갑니다. 휴대용 우산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우산 끝으로 힘있게 강도의 겨드랑이를 찌릅니다. 속이 아파요. 그 속이 아파요. 겨드랑이 굉장해요. 본인의 발로 강도의 발등을 3개 밟습니다. 선물 세트, 종합 세트로 들어가요. 찌르고 밟고 그다음에 밀어냅니다. 밀고 여러 가지가 한 하이힐은 간단합니다. 구두의 앞부분으로 강도의 다리를 사정없이 걷어차십시오. 저 대역하시는 분 얼마나 뒤에서 아플까요? 접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굽을 이용해 강도의 발등을 강하게 밟습니다. 이 밖에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호신용품들이 있습니다. 휴대용 호신용 스프레이. 매운 성분이 강도의 시야를 어지럽히고 기침과 콧물 등을 유발합니다. 휴대전화 호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휴대전화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미리 설정해 놓은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본인의 위치가 전송되거나 통화가 자동 연결돼 위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대비가 우선입니다. 뭐 역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1번이 하이힐이 정답이었네요. 무서워요, 하이힐. 우리 넘버원 양 예. 진짜 반갑네요. 맨날 넘버원 씨만 보다가 그러게요. 반갑네요. 앞으로 점점 많은 식구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예. 모든 여성분들이 저 정도의 호신술 정도를 만약에 대비해서 갖추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저희가 실험에서는 그 가슴을 가격했지만 네. 실제로는 김종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하이힐로 발등을 밟게 되면 체중이 그 좁은 곳으로 모두 다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힘이 크다고 그래요. 자 일단 화면에 나온 걸로 제가 이제 여성 역할을 할 테니까 제가 그러면 예. 혁재 씨를 제가 상상의 인물로 가공적으로 인물을 만들었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일단 어머 이렇게 등을 쥐세요. 등을 쥐었다. 그리고 어느 발이든 편한 발 들어서 발등을 뛰면서 이걸로 빵! 이거요. 이거 근데 괜찮죠? 홍영사님 괜찮죠? 주로 뭐 소지하고 있는 소지품을 사용해서 호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가장 손쉬운 게 이런 가방 안에 있는 볼펜 같은 걸로 볼펜이요? 예. 엄지하고 검지 이렇게 말아주고 예. 이거로 상대방의 얼굴이나 아까 말씀하신 목 같은 데를 가격하게 되면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볼펜. 예. 또 다른 소지품 또 뭐가 있을까요? 쉬운 예로 뭐 그런 걸 꺼낼 시간이 안 된다면은 대부분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예. 손목시계도 이 부분이 거의 쇠나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로 상대방 눈 부위 같은 데는 탁 쳐버려도 충격을 많이 주게 되죠. 그 순간을 이용해서 근데 때리고 나서 그 사람을 완전 제압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반대로 정신 차리고 덤빌 수가 있으니까 얼른 한 대 때리고 났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저희 넘버원이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재난 상황, 위기 상황, 또 위험에 처했을 때 항상 강조해드리는 것이 침착해라. 그리고 항상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배운 대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드리지. 특히 강도에 관해서도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그 그렇죠. 위기를 헤쳐날 수 있듯이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침착함으로 대처하신다면 그 상황을 위기를 넘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도구들로 이렇게 지금 배운 대로 활용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해보신다면 안 하는 것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